네, 시장 전략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전해드리는 투자텔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레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죠. 중동 리스크 얘기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제13 방산주 국내 증시에 아직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보다는 그 이면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중동 긴장감이 고조가 될 만큼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공장, 군 수뇌부를 정밀 타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전명은 라이징 라이온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군사 행동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시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전국적인 비상 경계령을 발동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측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측 반응은 미국은 이번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단독 작전이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국제금융시장도 당연히 출렁였죠. 중동 긴장감으로 국제유가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이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번 공습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딩을 보면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즉 이란의 핵 무장 저지를 강조를 하고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외신 속보가 오전만큼 쏟아지지 않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공습이 일시적으로 멈춘 분위기는 한데 주말에 과연 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정말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키워드로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눈치채셨죠? 바로 풍산입니다. 오늘 이미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26%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 상한가 가나 싶었는데 26%가 장중 고점이었고 현재는 18%에서 19% 역시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주가는 10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방산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 안에서 풍산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 리포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NH투자증권에서 이재광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한 리포트입니다. 풍산은 잘 아시다시피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다양한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탄약 생산업체고요. 글로벌 탄약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방산 부문의 실적 성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EV 에비타 15배의 60% 할인을 기존 방산주들에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45%만 할인을 해서 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더 높은 배수가 이제 적용이 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걸로 봐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었던 방산 부문에 대한 가치가 리레이팅이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는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마디로 풍산의 방산 부문의 가치가 다른 방산 기업들에 비하면
너무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주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가 급등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에 이미 16%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그 다음날 살짝 쉬어가는가 했더니 재차 상승을 하면서 오늘 무려 주가는 10만 원 선을 넘어섰고 장중에는 11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후발주자로 주가의 연속성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얘기가 텔레그램 방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파마리서치에 인적 분할 이슈가 가장 많이 공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텔레방에서 올라온 핫 종목 1위가 파마리서치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시로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속법인인 파마리서치 홀딩스는 투자 및 자회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기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은 향후 재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는 CVC와 관련된 코멘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자 고양이, 이 방장이 방마다 올라온 코멘트들을 잘 모아두셨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9월에 유럽계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로부터 2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주가 아닌 상환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RCPS 발행을 통해서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요. 이 유럽계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도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을 해서 구조가 바뀌면 전환 조건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인적 분할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강하게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VC가 이번에 인적 분할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번 구조 변화가 딱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 CVC 측에서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자 스터디 카페 이 방장은 이런 코멘트를 남겼네요.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분할이든지 간에 지주사 전환은 디스카운트 요소임은 분명한데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시총이 조금 더 싸지면서 우리는 그 덕을 누리게 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솔직히 손이 나가지 않는 투자가 쉽지 않은 구간이 되기는 했지만 과한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라는 코멘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몇 달 전에 저도 단독 기사로 파마리서치의 물적 분할 가능성이 보도된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측에서 물적 분할 없을 거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오늘 인적 분할 공시가 나왔고 회사 측에서는 유럽과 북미 진출을 위한 구조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이슈이기는 합니다.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4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파마리서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이번 인적 분할의 분할 비율을 따져봤을 때 분할이 끝나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성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중동 리스크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이기는 한데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중동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생긴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란이 이제 핵 개발 의지를 좀 강행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에 위협을 느끼고 먼저 공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란은 다시 또 보복 공습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아직까지 이제 핵무기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 완성까지는 한 수개월 더 걸릴 거로 보여져서 이게 핵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이 한번 보복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4월 같은 경우도 이런 교전이 잠깐 있은 다음에 다시 협상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어떤 핵시설만 타격을 해놓으면은 핵무기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언동으로 방어를 하고 또 지금 미국은 공격은 같이 안 하지만은 방어는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에 또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주말 동안에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빠르면은 정말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다만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이게 더 심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코스닥이 3.4% 빠진 거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교전 다음에 협상을 간다고 한다면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중동 리스크는 뭐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유지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좀 기회를 보고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동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전주라든가 뭐 방산주,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가장 강하게 좀 집중될 것으로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동 리스크가 이제 소강 상태로 가면 어느 쪽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원전 쪽을 보고 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100조에 되는 100조의 그 100조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신규 원전이 대기 중에 있고 23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 또 원전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원전만 본다도 꽤 큰 거고요. 특히나 우리 현 새로운 정부가 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원전 2기하고 SMR 1기를 새로 짓는 그 부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원전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던 건데 그것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원전 쪽에서 또 새로운 길 찾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어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새로운 원전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오늘 방산, 원전, 조선 이와 같은 시장 하락 속에서도 빨간불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자로 볼 만한 원전주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27,350원인데요. 원일 T&I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중인데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이 원일 T&I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의 삼중 수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설비에 있어서 핵심 구성 기기를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오래 가동하다 보면은 삼중 수소 농도가 좀 짙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데 이 구성 기기를 국산에서 공급해가지고요. 그런 기술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국내 원전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원전 수요가 늘어날 때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LNG선인데요. 지금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근데 이 하나오션이 지금 계속해서 LNG선 수주하고 있는데 이 LNG선 수주에 있어서 LNG를 천연가스로 바꿔주는 그 기화기도 지금 원일TNI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국산화시켜가지고요. 요거를 지금 레퍼런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일TNI는 원전이자 조선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중동 리스크로 있는 기회일 때 좀 한번 저가에서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 속에서도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인데 목표 주가 2,600원을 터치했더라고요. 가격 전략 수정할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목표 주가를 터치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달 동안 세게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5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고 원전 쪽에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뭐 우리 기술 많은 정보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은 저는 역시나 원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으니 이쪽 종목들만 좀 정리를 잘 하셔도 다음 주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오늘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 통해서 관련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월요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